안녕하십니까. 서현대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매트릭스 멀티플리피케이션과 매트릭스 인버스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인데요. 어, 결국은 이제 우리가 매트릭스의 인버스, 즉 역행열을 구해서 리니어 시스템 또는 이제 매트릭스 이퀘이션의 해를 구하는 과정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매트릭스의 인버스를 구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긴 한데요. 매트릭스의 인버스를 구하려면 매트릭스 연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매트릭스 연산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덧셈이나 스칼라 곱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쉬운데요. 매트릭스의 곱, 즉 두 개의 매트릭스가 있을 때 그 멀티플리케이션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는 그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의 어떤 다양한 특성들, 성질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인버스를 구하기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매트릭스 곱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매트릭스 곱은 이미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뭐 고등학교 때 또는 중고등학교 때 사실 우리가 이제 많이 배워왔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미적분학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이제 수학 과목들, 뭐 또는 다른 머신러닝이나 뭐 딥러닝 같은 것들을 이제 공부하시면서 매트릭스 곱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매트릭스 곱의 어떤 좀 새로운 측면을 오늘 이번 시간에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결국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중에 가장 이제 중요한 사실은 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하고 매트릭스 트랜스포메이션이 결국 같은 거다. 그래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매트릭스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만약 어떤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기하학적으로 또는 어떤 수식을 통해서 또는 이제 매트릭스 형태로 표현되지 않은 다른 형태로 이제 우리가 뭔가 이제 기술을 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45도 회전하는 변환이라든지, 아니면 3차원에서 XY 평면으로 리플렉션하고 YG 평면으로 프로젝션하는 그런 변환을 생각해 보자, 뭐 이런 식으로 했다든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트랜스포메이션을 기술을 했다고 하면 그 트랜스포메이션을 표현하는 매트릭스를 찾아라 또는 구해라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지난 시간에 가장 핵심 퀘스천이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그 매트릭스 A를 구하는 방법은, 이 A는 결국 어떻게 표현되느냐, 그 트랜스포메이션 T의 첫 번째 단위 벡터 E1을 트랜스포메이션 한 그 벡터 결과가 이 매트릭스 A의 첫 번째 칼럼이 되고, E2를 트랜스포메이션 한 게 결국 두 번째 칼럼이 되고, 쭉 가서 EN을 트랜스포메이션 한 게 마지막 칼럼이 된다. 이게 이제 사실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이 단위 벡터들 E1과 E2, EN, 이 도메인에 있는 단위 벡터들을 트랜스포메이션 해서 얻어지는 그 벡터들, 그 트랜스포메이션의 결과로 얻어지는 벡터를 컬럼 벡터로 갖는 매트릭스가 바로 그 트랜스포메이션 T를 표현하는 매트릭스 A가 된다.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의 가장 핵심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번 시간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시간에 살펴볼 내용은 매트릭스 알제브라, 그래서 매트릭스 연산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볼 텐데요. 결국은 우리가 이 AX equal B라는 리니어 이퀘이션의 솔루션을 구하는 과정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은 방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매트릭스 이퀘이션의 솔루션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해서 많이 살펴보았고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선형대수 가장 첫 시간에 했던 내용을 떠올려 보면 결국 이 AX equal B라는 리니어 이퀘이션의 솔루션은 이 A의 인버스를 이쪽에다가 곱해주면 그러면 이제 X를 구할 수 있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식으로 B에다 A를 나눠주면 되는 거 아니냐,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맞는 말인데 다음 시간까지 우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알아볼 내용은 과연 A가 매트릭스 형태일 때 나눈다 라는 표현이 뭐냐, 결국은 인버스잖아요. 근데 이게 모든 경우에 가능하진 않고 중요한 것이 A가 인버티블 할 때, 즉 역행렬이 존재할 때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이 A가 언제 역행렬이 존재하느냐, A가 어떤 성질을 만족하면 역행렬 존재하느냐, 이게 이제 결국 키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시간, 이번 시간뿐만 아니라 다음 시간 그리고 몇 시간에 걸쳐서 중요한 이슈가 A의 인버티블, 그래서 역행렬이 존재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살펴보기 앞서 결국 우리가 매트릭스 알제브라 연산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인데요. 오늘 할 내용의 가장 이제 핵심은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라는 건 두 개의 매트릭스 곱이죠.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결국 매트릭스로 표현된다. 그러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두 개의 컴포지션, 그러니까 합성이죠. 그래서 어떤 인풋 벡터가 하나의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거친 다음 다시 또 다른 하나의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연속해서 이렇게 변환되는 그런 경우가 이제 합성입니다. 이 트랜스포메이션의 합성이 결국 매트릭스의 곱으로 표현된다라는 사실을 이번 시간에 이해하는 것이 가장 이제 중요한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멀티플리케이션의 특성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트릭스는 n by n 매트릭스라고 하면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aij. 그래서 i가 로우니까 m개가 있고 j가 칼럼이면 n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아고널 파트는 대각선 성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는 대각 성분만 넌제로고 나머지 다 제로인, 그리고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는 다이아고널이 다 1인 그런 매트릭스가 되겠습니다.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제로 매트릭스는 모든 엘리먼트가 다 제로인 매트릭스를 제로 매트릭스라고 하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트랜스포즈라는 것은 이렇게 대각 성분을 기준으로 플립, 그러니까 뒤집은 거죠. 그래서 로우는 칼럼이 되고 칼럼은 로우가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n by n 매트릭스가 있다고 치면 그거를 이제 트랜스포즈 하면 n by m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로우의 개수가, 예를 들면 로우의 개수가 얘는 이제 2 by 3이죠. 로우의 개수가 2개고 칼럼의 개수가 3개였는데 트랜스포즈를 취하면 3 by 2가 됩니다. 로우의 개수가 3개고 칼럼의 개수가 2개. 그래서 정확하게 로우와 칼럼의 역할이 뒤집어지는 걸 우리가 트랜스포즈라고 하고요. 이게 이제 스퀘어 매트릭스가 아닌 경우는 좀 헷갈리는데, 여러분들 요런 이제 n by n이 n by m이 되는 이런 케이스를 여러분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나중에 인버티블 그리고 디터미넌트 이런 이야기 나올 때 이 트랜스포즈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매트릭스 인버스를 구할 때 이 트랜스포즈가 어떻게 보면은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헷갈리지 않고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데피니션 자체는 되게 쉽지만 나중에 연산의 중간에 활용되기 시작하면 꽤 많이 이제 헷갈리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매트릭스의 덧셈과 스칼라 곱은 뭐 굉장히 쉽죠. 두 개의 매트릭스를 더한다는 건 엘리먼트 와이즈하게 각각 엘리먼트들을 더해서 매트릭스의 엘리먼트에 쓰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같은 사이즈, 즉
로우의 개수와 칼럼의 개수가 같은 경우에만 매트릭스가 더셈이 성립된다. 상수를 곱하는 것도 그냥 엘리먼트에 다 곱하면 되죠. 그래서 더셈과 상수의 곱은 굉장히 이제 쉽게 정의가 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연산, 알제브라의 특성을 따릅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는 b 플러스 a, 그리고 a 플러스 b에 c를 곱한 것은 c를 여기 안쪽으로 다 넣어도 성립을 하고요. 그리고 상수를 두 개를 곱하고 a에 곱하는 것은 상수 하나를 먼저 곱하고 나중에 곱하는 거랑 똑같다. 그리고 a 플러스 b를 하고 c를 더하는 거는 a에다가 b 플러스 c를 한 걸 더하는 거랑 똑같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아마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자, 더셈과 상수곱은 그래서 우리가 쉽게 잘 알 수가 있는데, 곱셈은 이제 좀 복잡해집니다. 근데 뭐 여전히 우리가 잘 알고 있긴 하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트릭스의 곱을 어떻게 연산하느냐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그거는 이제 쉬운 내용인데요. 이 매트릭스 곱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거냐, 어떤 뷰로 바라볼 거냐가 이제 결국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매트릭스 곱을 내가 트랜스포메이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에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A가 n by n이고 B가 n by p면 두 개의 매트릭스를 곱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A의 컬럼의 개수랑 B의 로우의 개수가 같아야만 두 개의 매트릭스 곱이 성립한다. 이게 사이즈가 다르면, 그래서 이 A의 컬럼의 개수랑 B의 로우의 개수 사이즈가 다르면 매트릭스 곱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우선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매트릭스의 곱은 결국 곱하고 나면 이 중간에 숫자가 사라지고 n by p가 생긴다 인데요. 이 n by p 매트릭스 AB는 어떻게 정의되냐 하면은 이렇게 계산이 되죠. 근데 이게 결국 B의 첫 번째 컬럼 벡터를 A에 곱한 게 AB의 첫 번째 컬럼 벡터가 되고요. B의 두 번째 컬럼 벡터를 A에 곱한 결과 벡터가 AB의 두 번째 컬럼 벡터가 된다. 그래서 B의 마지막 P번째 컬럼 벡터를 A에 곱한 벡터가 AB의 마지막 P번째 컬럼 벡터가 된다. 그래서 A와 B의 곱은 A와 B의 곱 매트릭스는 결국 B의 각각 컬럼 벡터를 A에 곱해서 생긴 AV1, AV2, AVP 각각을 컬럼 벡터로 가진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의 관점에서 이제 보면 생각이 나죠. A가 어떤 트랜스포메이션 T를 표현하는 매트릭스였다. 그러면 AB라는 것은 B의 컬럼 벡터들을 A가 표현하는 트랜스포메이션 T에 각각 변환을 시킵니다. 그렇죠? AV1이라는 게 결국 V1을 T에 변환을 시켜서 얻어지는 최종 결과물이죠. AV2도 마찬가지로 V2를 트랜스포메이션 시킨 결과 AVP는 VP를 트랜스포메이션 시킨 결과죠. 그래서 B의 컬럼 벡터를 각각 트랜스포메이션 시켜서 만들어지는 벡터들을 컬럼 벡터로 가지는 그런 매트릭스가 바로 AB의 매트릭스다. 그래서 이 매트릭스 프로덕트 또는 멀티플리케이션의 결과물이 트랜스포메이션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그램플을 보시면 이게 매트릭스 A라고 하면 이 컬럼 벡터를 매트릭스 A에 적용을 시킨 결과가 여기 있죠. 그래서 이게 하나 벡터 14,32 그리고 이 두 번째 컬럼 벡터를 A에 적용시킨 결과 마이너스 10,20 마이너스 28 그래서 B의 컬럼 벡터를 각각 A에 의해 트랜스포메이션 시킨 결과 만들어진 두 개의 컬럼 벡터가 최종적으로 AB의 컬럼 벡터가 된다. 자, 이걸 먼저 기억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로우 칼럼 룰이라는 것은 우리가 결국 매트릭스의 곱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B의 칼럼 벡터를 A에 각각 곱해서 만들어지는 벡터들을 이제 칼럼 벡터로 가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A에 곱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요 X를 A 매트릭스에 곱할 때는 A의 로우 벡터 하나하나를 다시 따져보면 첫 번째 로우 벡터랑 X랑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닷 프로덕트를 하는 거죠. 내적을 취해서 요 값이 나오고, 두 번째 로우 벡터랑 X랑 닷 프로덕트를 해서 요 두 번째 값이 나오고, n번째 로우 벡터랑 X 칼럼 벡터를 닷 프로덕트해서 마지막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벡터 X를 A에 곱한다 라는 것은 A의 로우 벡터와 X를 닷 프로덕트 해서 엘리먼트들을 만들고 걔네들을 쭉 칼럼 형태로 쓴 거다. 그러면 이제 A 곱하기 B를 보면 A에다가 B의 칼럼 벡터들을 다 곱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AC1, ACP가 되는데 A 각각이 m개의 로우 벡터가 있으니까 AC1이 결국 이 로우 벡터를 나눠 보면 엘리먼트 하나씩 이렇게 다 프로덕트가 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m by p 매트릭스 관점에서 보면 이 m개의 로우와 p개의 칼럼 벡터들의 엘리먼트 각각은 A의 로우 벡터와 B의 칼럼 벡터의 닷 프로덕트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화 시키면 이렇게 일반화 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매트릭스 A와 B를 곱해서 C를 구하는데 이 C의 i, j, 즉 i번째 로우와 j번째 칼럼의 엔트리 엘리먼트, 즉 Cij죠. Cij를 구할 때는 A의 i번째 로우와 B의 j번째 칼럼을 다 프로덕트 한 게 바로 C의 ij 엘리먼트가 된다. 자,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A의 i번째 로우와 B의 j번째 칼럼을 요렇게 다 프로덕트 하면 Cij가 된다. 그래서 이그젬플도 보시면 이제 요 로우와 요 칼럼 이 곱해져서 요 값이 나오고요. 요 로우와 요 칼럼이 곱해져서 요 값이 나온다. 자, 우리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 결국 B의 각 칼럼이 A에 의해서 트랜스포메이션 된 결과가 AB 그러니까 곱셈의 칼럼 벡터가 된다 라는 것을 이제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계속해서 트랜스포메이션의 컴포지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